이게 오늘 강의의 100억짜리 팁입니다. 바로 자사주 희석화, 다일루션 전략입니다. 법인자금 개인화를 30억, 50억, 100억, 200억을 할 수도 있겠죠. 그렇게 해서 자사주를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자사주가 덩어리가 너무 커져가지고 처리를 못할까봐 겁을 내시더라고요. 저희에게는 이 거대한 자사주 가치를 10분의 1로 확 줄여버리는 다일루션, 즉 희석화 솔루션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혜래 가업승계연구소 윤지원 센터장입니다. 대표님, 요즘 날씨만큼이나 자사주 시장 분위기가 아주 살벌합니다. 뉴스를 틀면 민주당 오기현 의원 3차 상법 개정안 발의했다. 이제 자사주 사면은 무조건 소각해야 한다. 그리고 세금 폭탄이 떨어진다. 이런 이야기가 쏟아지는데요. 이제는 자사주 끝났구나. 앞으로 다시는 못하는 거냐 하고 움츠러드시는데요. 그런데 진짜 현장에서는 수십억에서 수백억까지 미처분 이익이익금을 가지고 계시는 대표님들께서는 개인 투자를 위해서 발빠르게 움직이고 계십니다. 빠르게 움직이는 프로 대표님들께서는 지금 정반대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히려 지금이 막차다. 할 수 있을 때 해놓자라고 하시는데요. 도대체 왜 남들은 이 불안한 시기에 대표님들은 적극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있을까요? 그들은 뭐 이 법이 무섭지 않아서일까요? 아닙니다. 법이 바뀌는 그 혼란스러운 틈바구니 속에서요. 세금을 절반으로 줄이면서 또 자기의 자산을 안전하게 뺄 수 있는 틈새를 받기 때문인데요. 오늘 제가 딱 15분 동안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월 법 개정설의 실체가 무엇인지, 그리고 또 그 법이 통과가 되더라도요, 우리 자산을 지킬 수 있는 자사주 필승 카드가 무엇인지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요, 당장 핸드폰을 들고 저희한테 연락을 하시게 되실 겁니다. 먼저 가장 궁금해 하시는 구체적인 상법 3차 개정 타임라인부터 분석해 보겠습니다. 현재 국회 사항을 보면요, 민주당 오기현 의원 안을 중심으로 3차 상법 개정안 처리를요, 3월 초 늦어도 올해는 무조건 밀어붙일 기세입니다. 이분이 누구냐면요, 오기현 의원이 코스피 5천위원회 위원장 출신이라서 의지가 아주 강한데요. 상법 제3차 개정안 타임라인을 좀 보면요, 첫 번째, 법안 발의 및 초기 국면은요, 작년에 10월 달이었었습니다. 그리고 2025년 11월 24일에 오기현 의원이 대표 발의를 해서 더불어민주당 코스피 5천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오기현 의원이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담은 상법 개정안을 발의를 했는데요. 여기에 핵심 내용은 자사주를 취득하고 나서 1년 이내에 소각하는 것이 원칙이고, 또 자사주의 자본 성격을 명확하게 명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인적 분할을 하게 됐을 때 자사주 신주 배정을 금지를 시킨 겁니다. 뭐 어떻게 보면 자사주 마법이 이제 차단이 되게 된 거죠. 그리고 2025년 작년이죠. 11월 25일부터 12월 초에 경영계들 반발이 엄청났었습니다. 김남근, 민병덕 의원 등이 발의한 유사 법안들과 함께 법사위에 같이 상정이 됐는데요. 뭐 요새도 마찬가지죠. 경제 8군데 단체가 자사주 소각 의무화가 기업의 경영권 방어 수단을 무력화시키고 또 자본 감소를 초래한다며 강력하게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를 했습니다. 뭐 지금도 뉴스에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쟁점 심화 및 부처 의견 조율은 2026년 1월이죠. 올해 1월 26일에 경제계들이 건의서를 제출했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단체들이요, 국회와 법무부에 배임제 개선 및 경영권 방어 수단 도입을 전제로 한 검토 의견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1월 말에 법무부 검토 의견 전달, 법무부는 자사주를 통한 지배력 강화 제한 취지에는 공강을 하나 경영권 방어 공백에 대한 보완책, 즉 포이즌 필 등에 대한 논의가 병행되어야 한다라는 신중론을 펼쳤습니다. 법사위 집중심사 및 공청회가 2026년 이번 달에 열리고 있죠. 2월 3일에 법안 심사 제1순위를 논의를 할 거고요. 또 소위에서는 1소위에서는 오기영 의원안과 김재섭 의원안, 또 그 다음에 여당과 M&A 예외 인정안 등이 함께 논의가 되었습니다. 2026년 2월 13일 국회 법사위 입법공청회가 오늘 열렸습니다.
오늘 핵심은 학계, 법조계, 경제계 전문가들이 참석해서요. 강제 소각의 위헌성 여부와 경영권 방어 수단 부재, 문제를 놓고요. 최종 쟁점 토론을 벌였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공청회 결과를 토대로 수정안을 마련해서 3월 초 본회의의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26년 2월 26일은 예정하고 있는 거고요. 법사위 전체 회의 및 보고서를 채택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공청회 이후에 소위 조정을 거쳐서 2월 26일경 법사위 전체 회의 개정안이 처리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주요 쟁점을 요약하면요. 오기현 의원안을 중심으로 얘기를 하면요. 소각 의무는 자사주 취득하고 1년 이내에 소각을 해야 된다라는 원칙이 있고요. 위반을 하게 되면 이사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외는 있는데 임직원 보상을 위해서 주주총회 승인을 하게 되면 그렇게 해서 보유를 하면요. 매년 주총 승인을 받아야 한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주 배정은 인적 분할 시 자사주의 신주 배정을 금지시키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공청회의 관전 포인트는요. 민주당이 경영계의 우려를 받아들여서 M&A 목적의 자사주 보유 등을 예외 조항에 명시적으로 추가할지 여부였었습니다. 빠르면 2월 26일 본회의에 상정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는데요. 원래는 사실은 2026년 1월 1일에 시행이 목표였었는데 이미 그 시기는 사실상 지났죠. 그래서 지금 국회에서 어떻게든 빨리 통과시키려고요. 드라이브를 걸고 있습니다. 공청회는 내용은 찬성하는 측은 주주가치 그리고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개선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반대하는 쪽은 경영권 방어가 악화가 될 수 있고 그리고 과잉 입법 우려 그리고 또 소각의 시간이 너무 부족하다라는 것입니다. 실무 관점에서 요약하면요. 공청회를 개최한다라는 건 논의가 실제로 진행 중이라는 확정 신호고요. 두 번째는 예외 조항을 검토하고 있다라는 것은 법안이 구조가 변화가 가능성이 발생했다라는 겁니다. 취지에서 조금 벗어날 수 있다라는 거겠죠. 세 번째는요. 아직 일정이 어떻게 보면 확정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진짜 마지막 타이밍은요. 사실상 어떻게 보면 제 관점에선 아직 안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대표님이 이 영상을 보시면서 저희는요. 지금이라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직 시간이 있는 줄 알고 또 나는 몰랐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미처분 이익 이행금을 정리를 위해서라도 자사주를 대표님들께서 진행해야 하지 않을까요? 대표님들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겠죠? 그래, 좋아. 자사주를 진행했어. 그런데 상법 개정으로 인해서 우리 회사 자사주가 또 강제로 소각하라고 하면 어떻게 하죠? 라고 또 질문하실 수도 있겠죠. 그리고 양도소득이 의제배당이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 질문을 제일 많이 하실 수 있으실 것 같은데요. 그런데 대표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두 가지 안전장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유예기간입니다. 법이 통과가 되더라도요. 기존에 보유한 자사주는요. 1년 6개월에서 2년까지는 유예기간을 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지금 미리 아니면은 지금 현재라도 자사주를 취득해 놓은 기업은 법이 바뀌더라도 그 유예기간 동안은 기존 방식대로 처분할 수 있는 티켓을 확보하는 겁니다. 지금 안 해놓으면 나중에 하고 싶어도 아예 진입조차 못하게 될 수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 이게 오늘 강의의 100억짜리 팁입니다. 바로 자사주 희석화, 다일루션 전략입니다. 대표님들께서 내가 법인자금 개인화를 30억, 50억, 100억, 200억을 할 수도 있겠죠. 그렇게 해서 자사주를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자사주가 덩어리가 너무 커져가지고 처리를 못할까봐 겁을 내시더라고요. 그런데 다행히도 이 정혜래 가업승계 연구소는요. 저희에게는 이 거대한 자사주 가치를 10분의 1로 확 줄여버리는 다일루션, 즉 희석화 솔루션이 있습니다. 100억짜리 자사주를 희석화해서 가치를 제가 10억으로 만들면 어떻게 될까요? 누군가에게 자사주를 줄여놨으니까 이거를 넘기기가 매우 쉬워지겠죠. 그래서 여기서 등장하는 게 바로 뭐냐면요. 전략 중에 하나인 우리사주조합을 쓸 수도 있습니다. 상법 개정안 논의 과정에서도 우리사주조합은 규제에서 지금 살아남고 있는데요. 회사가 다시 사주거나 제3자가 사주면 끝일 수 있겠죠. 이 희석화부터 우리사주조합, 이 루트만 알고 계셔도 강제 소각 공포에서 완전히 해방될 수 있습니다.
법인세법이 바뀌어도요, 희석화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자사주 딜을 할 때 단순히 돈을 뺍니다 하고 끝나면 이거는요, 사실 뭐 어떻게 프로 세계에서 봤을 때는요, 하수입니다. 진짜 고수들은 이때 가업승계의 큰 그림을, 청사진 로드맵을 그립니다. 지금 자사주를 진행하시면서 무조건 하셔야 할 게 있습니다. 바로 자녀 명의의 법인을 만드시는 겁니다. 뭐 이미 뭐 컨설팅을 많이 받아보셔가지고 자녀 가족 법인 명의가 있으시기도 하시죠. 근데 자녀 명의 법인을 만들어 놓는 겁니다. 삼성 SDS나 현대 글로비스 등 대기업들이 왜 다 이런 여러 가지 회사들을 다 갖고 있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사실 뭐 중견기업은 일감 몰아주기는 어렵죠. 근데 뭐 중소기업은 일감 몰아주기도 조금 쉽고, 그리고 또 회사가 성장했을 때 자사주를 받아줄 수 있는 그릇이 되기 때문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희석화된 자사주, 나중에 누가 사면 가장 좋을까요? 바로 이 자녀 법인이 사면 가장 좋지 않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희석화된 자사주, 나중에 이거 누가 사면 제일 좋을까요? 바로 만들어 놓은 자녀 명의의 법인이 사면 됩니다. 자사주 매입으로 대표님은 현금을 챙기실 수 있고, 또 자사주는 저희가 희석화 시켜드려서 자녀 법인에 넘겨주면요, 어떻게 될까요? 자연스럽게 경영권 승계와 자금 이동이 완성되게 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자사주 계약이 아니라 이런 컨설팅까지 해주는 전문가하고 함께 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론은 지금까지 들어서 알겠고, 당장 내일부터는 뭘 해야 할 것인가? 딱 3가지만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 내일 당장 우체국에 가셔가지고요, 등기 우편을 보내십시오. 뭐 주가가 아직 안 나왔는데요, 뭐 절차가 복잡한데요, 전부 다 핑계입니다. 대표님, 주주총회 소집 통지서를 만들어서요, 등기 우편으로 빨리 보내세요. 또 여기서 헷갈리시는 게요, 제가 내용 증명을 보내라는 게 아니라 등기 우편입니다. 우체국에 가셔가지고요, 소인 날짜가 찍혀야 나중에 국세청에서 법원에서 나는 법 바뀌기 전에 나는 2월 안에 했다라는 걸 입증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금액은, 자사주 금액은요, 무조건 최대 맥스로 잡으십시오. 아니, 내가 실제로 뺄 돈은 뭐 10억이든 20억이라고 하더라도 뭐 한도는 크게 잡을 수 있겠죠. 그 돈을 다 빼지 않아도 되니까요, 한도는 무조건 최대한 맥스로 잡으십시오. 30억이나 100억이든 200억이든 가능한 한도를 끝까지 설정해서 통지서를 보내세요. 나중에 줄이는 건 쉬운데 늘리는 건 어렵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희석화 전략이 있으니까요, 대표님, 덩어리 커지는 것은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셋째, 돈 받으시면요, 이거는 개인 자산으로 바꾸십시오. 이게 오늘 가장 현실적인 조언입니다. 회사 통장에 잉여금이 100억을 쌓아두면 뭐합니까? 인플레이션 때문에 돈 가치는 떨어지고, 또 나중에 상속세나 증여세만 50% 나오게 됩니다. 요즘 대표님들 마인드가 좀 싹 바뀌셨죠? 회사 돈이 내 돈이다? 이렇게 생각 안 하시잖아요. 아니요, 내 주머니에 들어와야 내 돈입니다. 대표님, 고민할 시간은 없습니다. 국회 시간은요,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저희는 맨날 말씀드렸잖아요. 국세청만 걱정했잖아요. 그런데 국회 시계, 입법 시계는요, 저희를 기다려주지 않더라고요. 법이 통과가 되고 나서 그때 뭐 등기 우편이라도 하나 보내놓을 걸 하고 후회해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지금이 세금을 절반으로 줄이고요, 또 내 재산을 지킬 수 있는, 어쩌면 우리 생에 다시는 오지 않을 마지막 자사주 골든타임일지도 모릅니다. 대표님, 딱 하나만 결정하십시오. 세금은 아주 적게 반만 내고요, 정혜래 가업승계연구소 자사주 패키지를 활용해서 이제 막차를 타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처분 이익여금, 그리고 법인자금 개인화, 이제는 더 이상 시간이 없습니다. 정혜래 가업승계연구소 윤지원 센터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